소환조사 닷새만이었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무려 18개라고요? 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뇌물과 횡령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비, 그리고 각종 민간회사의 로비 자금 등 약 110억 원의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는 A4 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는 1000쪽이 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영장 청구 직후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의 영장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오후에 청구가 됐고요.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모레 오전 10시 반에 법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속되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인데 과연 구속이 될지 여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경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MB의 1987로 정했습니다. 예. 사실 이 키워드를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가 그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네.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검찰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스와 관련된 문건들이 많이 나왔던 영포빌딩에 대해서 피의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서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다. 저수지요? 네, 그래서 MB의 저수지 그리고 MB의 1987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1987로 정했는데 이 1987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985년도에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으로부터 그 현대그룹의 공로를 이제 인정해주겠다, 보상해주는 취지로 안정적인 물량을 독점으로 수주할 수 있는 하청업체를 하나 설립해라. 이런 제안을 받게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같이 근무했던 김성우 전 다스 전무에게 1987년 7월 다스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 자금까지 내줬다라고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7월에 다스가 설립된 건데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를 1987로 정해봤습니다. 자, 1987 우리 영화 생각해서 1987에 민주화 항쟁이 많이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1987년, 그럼 지금 2018년이니까 31년 전부터 다스는 MB 것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의 영장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오후에 청구가 됐고요.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모레 오전 10시 반에 법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환조사 닷새만이었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무려 18개라고요? 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뇌물과 횡령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비, 그리고 각종 민간회사의 로비 자금 등 약 110억 원의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 피의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서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다.
저수지요? 네, 그래서 MB의 저수지 그리고 MB의 1987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1987로 정했는데 이 1987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985년도에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으로부터 그 현대그룹의 공로를 이제 인정해주겠다, 보상해주는 취지로 안정적인 물량을 독점으로 수주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인데 과연 구속이 될지 여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경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MB의 1987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를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가 그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스와 관련된 문건들이 많이 나왔던 영포빌딩에 대해서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는 A4 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는 1000쪽이 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영장 청구 직후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